토트넘이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가져왔는데 이날 인상적인 부분들이 꽤 있는 경기를 보여줬어요. 일단 이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로운 골키퍼 킨스키가 곧바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경기를 보면서 약간은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03년생 어린 키퍼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그것도 컵대회 4강전 상대는 리버풀인 경기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건데 제 불안이 완전히 무색하게도 이날 킨스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시죠. 골키퍼 킨스키, 스펜스,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포로의 백포라인, 비수마, 벤탄쿠르, 베리발, 이선의 손흥민, 쿠루셉스키, 최전방 솔랑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죠. 전반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불행한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됐고 그를 대신에 존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아래로 내려와서 미드필더가 됐는데 이날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수비에 많은 신경을 쓴 듯한 모양새였어요. 예를 들어 압박, 리버풀의 최후방 라인, 판다이크나 콴사 같은 선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무리한 압박을 가지 않고 하프라인 인근에서 미들블록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는 장면도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수비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리버풀의 측면 공격을 봉쇄했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리버풀의 양쪽 측면 자원들 학포나 살라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두 선수 다 양쪽 측면 넓게 벌려 있을 때 볼을 몰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순간 리버풀은 파이널 서드에서 대부분 박스 침투까지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날 포스테코글루는 이 측면을 막는데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 리버풀 기준 오른쪽에서 살라가 볼을 잡으면 기존 이 공간에 있던 스펜스는 물론이고 손흥민도 적극적으로 협력 수비를 나가 2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뒤쪽에 있던 그레이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살라의 앞쪽 공간을 막는 데에 집중했어요.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죠. 학포가 볼을 잡고 전진할 낌새를 보이면 윙어인 존슨이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미드필더 중 하나가 나가서 협력 수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수비는 리버풀의 양 측면을 봉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측면 수비 전술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죠. 측면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우리 수비 라인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공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략하기만 한다면 이 적극적인 협력 수비가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장면을 오늘 선발로 나온 이 어린 키퍼 킨스키가 막아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상황 오른쪽 측면에 있는 살라가 볼을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측면 봉쇄를 위해 스펜스, 손흥민을 이 공간으로 내보내 2대1 협력 수비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한테 수비들이 많이 붙은 걸 확인하고 살라는 간결하게 그 너머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누네스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패스가 침투하는 누네스에게 정말 받기 좋게 들어오고 결국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누네스의 강력한 슈팅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날 포스테코글루의 측면 수비 전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장면이었는데 이걸 토트넘의 마지막 보루 킨스키가 완벽하게 쳐냅니다. 이날 킨스키가 이런 식으로 보여준 세이브가 6개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깔끔한 장면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또 이런 장면 토트넘이 측면에 많은 수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치미카스가 한 칸 아래에서 곧바로 박스 안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걸 선택해요. 이 볼을 따라간 누네스가 박스 중앙에서 헤더를 시도하는데 이걸 또 킨스키가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또 이런 장면 이번엔 측면으로 빠진 누네스가 여전히 토트넘의 측면 협력 수비 때문에 2대1 상황에서 전진을 못하니까 중앙 뒤쪽에 있던 흐라벤베르에게 패스 이걸 받은 흐라벤베르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요. 이걸 또 킨스키가 쳐내는 것도 아니고 품 안에서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리버풀의 공격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경악했던 건 이 장면이에요.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이미 90분을 넘긴 추가 시간 상황 리버풀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여기서 볼이 완전히 열린 왼쪽 루이스 디아스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디아스가 아웃프런트킥으로 절묘하게 중앙의 누네스 쪽으로 볼을 붙여주는데 정말 코앞 진짜 바로 앞에서 나온 누네스의 슈팅을 킨스키가 반응해서 기가 막힌 선방을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팀의 수비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진 상황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서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야말로 킨스키가 이날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선방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요구한 적극적인 측면 협력 수비 이 수비 전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리스크를 이날 토트넘은 킨스키라는 새로운 골키퍼의 존재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커버했어요.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매우 준수했죠. 경기 초반에는 이번이 첫 선발이라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점점 팀 후방 자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빌드업에서도 전후좌우 좋은 패스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도 하고 최후방에서 강력한 롱킥 한 방으로 리버풀의 라인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수들에게 다이렉트하게 볼을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 경기이긴 하지만 최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골키퍼의 중요한 덕목, 좋은 발밑, 이게 장착되어 있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팀인 만큼 후방 빌드업 시에 골키퍼가 어떤 패스 방향을 선택해서 빠르게 올려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킨스키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 토트넘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벗겨내고 빠르게 전방으로 전진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새로운 키퍼 킨스키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클린시트를 기록, 그리고 베리발의 결승골로 리버풀로부터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1대0 승리를 가져왔는데 다음 2차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결승 무대로 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해봐야겠습니다.